조용한 궁전의 밤. 복도를 따라 붉은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문 사이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핏물이 흐르고 있는데 방금 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중심에는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이 커튼을 젖히고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고 바닥으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섬뜩한 장면은 영국의 화가 존 콜리어가 19세기에 제작한 그림입니다. 너무도 사실적인 묘사가 놀랍기만 한데요. 그녀의 표정은 거만해 보이며 심지어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한편으로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으니 파헤쳐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기원전 13에서 12세기 미케네 문명의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여인은 헬렌의 언니이며 미케네의 아름다운 왕비인 그녀의 이름은 클리타임네스트라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미케네 왕 아가멤논인데 어느 날 그가 사망하자 그의 죽음을 발표하고 신하들에게는 카산드라가 아가멤논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왕의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며 아에기스토스와 결혼해 그를 미케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녀는 그 후 8년 동안 왕국에 통치하게 되는데요. 단지 그녀의 아들 오스트레우스에 의해 삶이 마감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 그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일까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서 있는 여인, 그런데 도끼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 흉측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눈입니다. 공포인가 환희인가 혹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뒤에 남은 차가운 재와 같은 허무인가. 19세기 화가 존 콜리어는 캔버스 위에 고대 그리스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박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가멤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손에 묻은 피는 사실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저주, 썩어 문드러진 유전자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남편 아가멤논이 족한 탄탈루스 가문 혹은 아트레우스 가문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끔찍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와 왕비 레다의 장녀로 태어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오빠들인 디오스크로이와 이부 여동생 헬렌과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헬렌은 커서 그리스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미녀로 성장할 거라는 신탁이 내려졌기에 어릴 적부터 아테네의 국왕 테세우스와 그 친구이자 테살리아의 국왕 페이리토스에게 유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매가 어린 나이에 생이별을 겪나 싶었지만 곧이어 디오스크로이가 복수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에서 보복전쟁을 일으켜서 헬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스크로이는 헬렌의 구출로 만족하지 않고 아테네의 왕대비이자 테세우스의 어머니 아이트라와 장공주이자 테세우스의 여동생 클리메네까지 전리품어 납치한 다음 헬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탄탈루스의 손자인 탄탈루스 2세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가멤논은 탄탈루스 2세의 조카인 것이죠. 아가멤논이 탄탈루스 2세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아들과 남편을 그녀에게서 빼앗아 버리고 드디어 죽이고 맙니다.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오빠 디오스크로이는 여동생이 당한 짓에 분노하여 아테네에서 아가멤논과 복수의 전쟁을 하게 되었으나 틴다레오스가 아가멤논을 구함으로써 실패하게 됩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전 남편인 탄탈루스 2세는 아가멤논의 종조부인 브로테아스의 아들이자 당숙으로, 즉 오촌 조카가 당숙과 육촌 동생을 잔인하게 죽이고 당숙모를 전리품이자 노예로 빼앗아 강간하고 결혼한 셈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 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룹니다.
아트레우스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줄은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생의 아이들을 죽여 요리한 뒤 동생에게 먹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의 손과 발을 보여주며 잔혹하게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가멤논은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복수를 위해서라면 혈육의 살점조차 씹어 삼킬 수 있는 가풍.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미케네의 왕비가 되었을 때 단순히 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 굶주린 몬스터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콜리어의 그림 속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눈동자 깃튼 곳에는 이 혐오스러운 가문에 대한 경멸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끊으려면 누군가 더 큰 피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도끼를 들게 된 결정적인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배신감이 아닌 어미로서의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던 해, 아가멤논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아울리스 항구에 발이 묶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칼카스는 충격적인 신탁을 전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쳐야 바람이 불 것입니다. 아가멤논은 고민합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그러나 그는 결국 권력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비열의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딸 이피게니아를 당대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키려니 아이를 데리고 아울리스로 오시오. 비극의 씨앗은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아가멤논, 미케네의 왕이자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그는 야망의 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함대는 아울리스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뜰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맏딸이 최고의 영웅과 결혼한다니. 그녀는 딸을 씻기고 가장 고운 옷을 입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 신랑은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칼을 든 제사장과 차가운 눈빛의 남편만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가멤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내 배로 낳아 기른 아이입니다. 당신의 야망을 위해 내 살점을 도려내지 마시오. 하지만 아가멤논은 딸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제단 위에서 친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환호하며 트로이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클리타임네스트라. 그녀의 심장은 그날 아울리스의 제단 위에서 딸과 함께 죽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영광을 좇는 10년 동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미케네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딸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끌어들였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공범자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상상했을 것입니다. 아가멤논이 돌아오는 날을, 그가 어떤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지를,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가 함락되고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아가멤논이 돌아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트로이의 공주이자 예언 여인 카산드라를 첩으로 데리고 말이죠.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에서 묘사된 귀환 장면은 압권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을 위해 궁전 입구에서부터 침실까지 신들만이 밟을 수 있다는 값비싼 보랏빛 융단을 깔아놓습니다. 아가멤논은 주저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지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교묘한 말로 그의 오만을 부추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위대한 정복자여.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이라면 그리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가멤논은 오만에 굴복하여 그 붉은 길을 밟습니다. 그가 밟은 것은 카펫이 아니라 곧 흘리게 될 자신의 피였습니다. 뒤에 남겨둔 포 예언녀 카산드라는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피 냄새가 난다.
이 집은 도살장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영식이 끝나고 아가멤논은 무광을 해제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갑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급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집, 자신의 욕조 안에서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건이나 향유가 아닌 거대한 그물과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그에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물을 던져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벼러온 그 도끼를 들어 올립니다. 한 번, 딸을 위하여. 2번, 나의 고통을 위하여. 3번, 저주받은 가문의 종말을 위하여. 존 클리어는 바로 이 3번의 타격이 끝난 직후를 포착했습니다. 살인은 끝났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있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 클리어는 왜 그녀를 미친 여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 그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화가의 철학적 의도와 시대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는 판무 파탈, 즉 치명적인 여성에 대한 공포와 매혹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존 클리어는 단순히 남성을 파멸시키는 요부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그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행위의 주체성을 부여했습니다. 한 팔을 들어 올려 문의 커튼을 잡고 있는 포즈. 이것은 고대 그리스 비극 아니에서 배우가 독백을 시작하기 전에 취하는 전형적인 제스처입니다. 또한 조명을 보면 빛은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듯 마치 무대 조명처럼 그녀의 얼굴과 피 묻은 가슴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범죄 현장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신의 장난감이나 가문의 저주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각본을 쓰고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은 예술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존 클리어는 그녀의 눈빛을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라고요. 그녀의 도끼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화의식처럼 묘사되어 있죠. 아가멤논의 죽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피게니아의 죽음에 대한 우주적 균형을 맞추는 행위였던 겁니다. 화가는 붉은 커튼 뒤에 있을 법한 참혹한 시체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포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그녀의 내면에 집중시킵니다. 그녀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를 악녀라 부르는가? 그렇다면 내 딸을 죽인 그 영웅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물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임으로써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는 순간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그녀의 아들 오레스테스. 그는 훗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이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끔찍한 뱀, 우로보로스와 같은 복수의 순환. 하지만 존 클리어의 캔버스 안에선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오레스테스의 칼날이 다가오기 전 아가멤논의 비명이 잦아든 바로 그 순간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온전히 승리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승리가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것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그 깊은 우수와 체념은 다가올 운명마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의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존 클리어의 그림을 통해 3000년 전 미케네의 왕비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녀가 희대의 악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부장적 폭력에 저항한 투사일 것입니다. 존 클리어는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커튼을 젖히고 피 묻은 도끼를 든 채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여줍니다. 이제 판단은 무대 아래 관객인 당신의 몫입니다. 붉은 커튼 뒤에 가려진 진실. 그것은 살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었습니까?